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정부의 부패나 폭정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때는 지났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제 우리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서 도리어 특정한 의견들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국민이 어떤 교리들이나 주장들을 들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이 문제의 그러한 측면은 이전의 저술가들에 의해 아주 자주 성공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더 말할 것이 없다. 오늘날에도 출판에 관한 영국의 법이 튜더 왕조 시대만큼 억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란이나 폭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요들과 법관들이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헌법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부이든 그렇지 않은 정부이든 그 자신이 국민을 완전히 억압하는 기관이 되려고 작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의사표현을 종종 통제하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는 국민과 전적으로 하나이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국민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 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적이다. 최고의 정부나 최악의 정부나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여론의 힘을 얻고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론과는 반대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해롭기까지 하다.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어떤 의견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인류가 그 사람이 그 의견을 갖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사적인 침해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적인 침해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느냐 아니면 다수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 그 심각성은 달라질 것이다.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현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그 가설들을 정당화해주는 논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침묵시키고자 할 때 그 의견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의견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여전히 정당할 수 없다. 억압하고자 하는 의견이 옳을 경우, 첫째로 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하는 그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의견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이 옳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박탈하고서 그들 자신이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이 어떤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모든 의견을 침묵시키고 일체의 토론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생각하는 판단에 있어서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 없고 틀릴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단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인류의 건전한 식견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아주 확실하다고 느끼는 어떤 의견이 사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한 대로 틀린 경우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적인 군왕들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무제한적인 복종을 바치는 것을 보는데 익숙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갖는다. 의견을 냈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반박을 듣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틀렸을 때에는 때로 고치려고 하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의견들 중에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집착을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통상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는 완벽하고 옳고 제대로 틀릴 수 없다는 암묵적인 믿음 위에서 그 세계가 지닌 의견들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그 세계는 이 세계 중에서 그가 접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가 속한 정당과 분파와 교회와 사회계층이 그의 세계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속한 나라나 시대처럼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부분을 자신의 세계로 삼고 있는 사람은 시야가 넓고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의 권위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서 다른 시대들과 나라들과 분파들과 교회들과 계층들과 정당들이 그와 정반대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자기와 다른 세계들에게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주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런던에 살고 있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것일 뿐이고 베이징에 살았더라면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명하다. 모든 시대는 많은 의견들을 고수했지만 다음 시대에서는 그 의견들은 틀린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많은 의견들이 현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의견들도 미래에 의해 부정될 것이 분명하다.